정막이 감돕니다. 늦은 밤, 거실에 불은 꺼져 있고 식탁 위에는 뜯지 않은 고지서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성이 오갔던 공간에는 이제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태우며 한숨을 쉬고 아내는 안방 문을 걸어 잠근 채 소리 죽여옵니다. 이들은 불과 3년 전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웨딩 마치를 올렸던 커플입니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 고 맹세했던 두 사람. 그토록 뜨거웠던 사랑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왜 그 사랑은 단돈 몇십만 원의 카드값 앞에서 혹은 양가 부모님께 드릴 용돈 문제 앞에서 그토록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원 앞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마주하는 진짜 통계는 다릅니다. 부부싸움의 1순위 그리고 갈등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그리고 돈을 다루는 태도의 결핍입니다. 연애 시절 우리는 상대방의 눈빛을 보고 옷차림을 보고 유머 감각을 봅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여행을 가며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하겠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는 인생을 아는 사람들은 연애 시절에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을 배제한 채 낭만만으로 미래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작은 경제 공동체를 설립하는 합병 계약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꿈꾸고 있다면 혹은 이미 결혼 생활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 질문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인가 아니면 돈 때문에 억지로 묶여있는 채무관계인가? 많은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돈 때문에 서로를 증오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라 비난하고 아내는 남편을 무능력하고 꽉 막힌 사람이라 멸시합니다. 사랑은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테크 기술을 알려주는 강의도 아닙니다. 이것은 두 남녀가 만나 어떻게 서로의 인생을 갉아먹지 않고 함께 부와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존 기록입니다. 연애 고수들이 그리고 행복한 백년해로를 하는 부부들이 절대 하지 않는 그 한 가지 행동 그리고 그들이 기필코 지켜내는 삶의 원칙 지금부터 그 차갑고도 뜨거운 진실을 추적해봅니다. 이제 당신의 거실 불을 켜고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V비전 VN이 지원하는 AI 음성. 연애 시절 우리는 상대의 지갑이 열리는 횟수와 금액을 보며 사랑의 크기를 가늠하곤 했습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기념일마다 건네지는 명품 선물, 훌쩍 떠나는 해외여행, 그때의 지출은 낭만이었고 나를 향한 헌신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도장을 찍는 순간 이 낭만적인 공식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어제까지 나를 설레게 했던 그 남자의 호탕한 씀씀이가 오늘부터는 우리 집 가게를 위협하는 해픈 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사랑스럽게 보였던 그 여자의 감각적인 소비가 오늘부터는 철없는 사치로 둔갑합니다. 왜일까요? 연애 때는 내 돈이 나를 위해 쓰이는 것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그 돈이 곧 내 돈이자 우리의 생존 자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진짜 균열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로 서로 다른 돈의 시나리오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머니 스크립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아주 어린 시절 부모님의 등을 보며 무의식에 새겨진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기 30대 중반의 신혼부부 민수씨와 지은씨의 이야기를 봅시다. 민수씨는 어린 시절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던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에게 돈은 곧 생존이자 불안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쌓이지 않으면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반면 교사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사랑받고 자란 지은씨에게 돈은 행복이자 도구입니다. 그녀에게 돈을 쓴다는 건 삶을 풍요롭게 즐기는 당연한 행위입니다. 주말 아침 소파 하나를 사는 문제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민수씨는 아직 쓸만한데 왜 바꾸냐, 그 돈이면 적금을 더 붓겠다며 실용과 저축을 주장합니다. 지은씨는 집이 편안하고 예뻐야 쉴 맛이 나지 우리가 이 정도도 못 쓰고 사냐며 가치와 행복을 주장합니다. 겉으로 보면 100만원짜리 소파 싸움 같지만 실상은 안전을 추구하는 가치관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피 튀기는 충돌입니다.
민수 씨는 지은 씨를 보며 미래 대책 없는 사람이라 비난하고 지은 씨는 민수 씨를 보며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라며 숨막혀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들이 서로가 틀렸다고 확신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다른 돈의 언어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배우자와 돈 문제로 다투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안전하다 고 믿는 20년 넘게 쌓아온 각자의 견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신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뜯어고치려 들 때 부부의 대화는 칼이 되어 서로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연애 고수는 알았지만 당신은 몰랐던 것. 그것은 바로 결혼이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우주가 만나 돈이라는 현실 위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지루하고도 치열한 협상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어떤 재테크 비법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오디오는 V비전 VN이 AI 기술로 합성되었습니다. 결혼식장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신혼여행의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부부 앞에는 현실이라는 거대한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오늘 뭐 먹지? 는 설레는 데이트 메뉴 고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번 달 식비로 얼마나 쓸 수 있지? 라는 치열한 생존의 질문으로 바뀝니다. 연애 시절 각자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나가던 돈은 이제 하나의 구멍 뚫린 항아리에서 속절없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통장은 스쳐 지나가는 통장이 되고 부부의 낭만은 카드 명세서 앞에서 맥을 못 춥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주거 비용과 생활비라는 묵직한 바위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얻은 전세 대출 이자,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관리비와 보험료,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용돈과 경조사비까지 고정 지출을 계산하다 보면 부부의 심경은 날카로워집니다. 아내는 남편의 회식비 5만 원에 예민해지고 남편은 아내가 산 3만 원짜리 립스틱에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이때 터져나오는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 내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 다 어디에 쓴 거야? 는 가계부를 붙들고 씨름하던 아내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반대로 남들 다 하는 거 우리만 못하고 살아.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뭘 하란 거야? 라는 아내의 비난은 남편의 가장 아픈 자존감을 건드립니다. 여기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쟁은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됩니다. 아이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존재입니다. 내 아이에게만큼은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과 뻔한 월급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부부는 매일 밤 줄타기를 합니다. 남자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가장의 압박감에 야근과 특근을 마다하지 않으며 돈을 쫓지만 여자는 돈보다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며 남편의 부재를 탓합니다. 남편은 밖에서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집에서 쉰다고 핀잔을 듣고 아내는 집에서 독박 육아로 전쟁을 치르는데 집에서 논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돈 버는 기계 혹은 돈 쓰는 하마로 보이기 시작하는 비극입니다. 돈이 감정을 지배하는 순간 부부는 서로를 인생의 동반자가 아닌 내 삶을 갉아먹는 짐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 연애 고수들이 그리고 끝까지 잘 사는 부부들이 반드시 지키는 철칙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 문제를 절대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두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식탁 위에 모든 통장과 카드 내역을 펴놓고 서로의 수입과 지출을 10원 단위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며 전략회의를 엽니다. 네가 많이 썼니? 내가 많이 벌었니? 를 따지는 법정 공방이 아니라 이 거친 파도를 어떻게 한 팀이 되어 넘을까? 를 논의하는 작전 타임입니다. 현실의 무게 앞에서 사랑이 짓눌리지 않으려면 달콤한 사랑 고백보다 더 필요한 것은 냉철하고 투명한 돈의 대화입니다. V비전 VN이 텍스트 투 스피치 플랫폼. 겉으로 보기에 똑같이 삐걱거리는 부부처럼 보여도 시간이 흐른 뒤 한쪽은 더 단단해지고 한쪽은 결국 파국을 맞이합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통장 잔고의 액수가 아닙니다.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와 언어의 차이입니다. 불행한 부부의 식탁에는 늘 당신 때문에 라는 칼날 같은 말이 오갑니다. 당신이 그때 그 주식만 안 샀어도 당신이 집안일을 제대로 못해서 배달 음식을 시키니까 돈이 안 모이지. 이들에게 돈은 상대를 비난하고 통제하기 위한 가장 비겁하고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돈이 부족한 상황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상대의 유능함을 깎아내리고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결국 돈은 없어져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그때 입은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지 못한 채 이별의 씨앗이 됩니다. 반면 잘 사는 부부에게 돈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프로젝트입니다. 이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을 공격하지 않고 문제를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발생했을 때 잘 사는 부부는 어쩌다 이렇게 됐지? 우리가 놓친 게 뭘까? 라며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달부터는 이 부분을 줄여서 메꿔보자 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들에게 돈은 서로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부자가 되는 부부들의 특징은 우리는 한 팀이라는 인식이 뼛속까지 박혀 있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번 돈도 우리 돈, 아내가 아낀 돈도 우리 돈입니다. 공치사도 자격지심도 없습니다. 성공한 글로벌 부부들의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고 자수성가한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가장 힘들 때 아내가 내 능력을 믿어주지 않았다면, 혹은 남편이 내 도전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부는 없었을 것이라고요. 한국의 자산가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돈이 없을 때부터 함께 가계부를 쓰고 함께 경제 기사를 읽으며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같은 지도가 없어서 싸우는 것임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불행한 부부는 서로의 지갑을 감시하고 잘 사는 부부는 서로의 비전을 공유합니다. 불행한 부부는 돈 앞에서 각자 도생하며 비밀 비자금을 만들고 정보를 숨기지만, 잘 사는 부부는 모든 흐름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합니다. 1+1 2가 아닌 10이 되고 100이 되는 기적은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라는 토양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당신의 배우자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그를 내 돈을 축내는 감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최고 재무 책임자 CFO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그 태도의 한 끗 차이가 10년 뒤 두 사람의 자산뿐만 아니라 눈빛까지 바꿔놓을 것입니다. V비전 VN에서 생성된 음성.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뜨거운 가슴만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 의 결과물입니다. 많은 부부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돈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합니다. 하지만 부부의 재정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잘 사는 부부들은 반드시 세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투명한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의 파악이고, 둘째는 자산, 에셋과 부채, 라이어빌리티의 명확한 구분이며, 마지막은 역할 분담을 통한 팀플레이입니다. 먼저 현금 흐름을 잡지 못하는 부부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항상 가난합니다. 이들은 매달 들어오는 수입보다 나가는 지출의 속도가 빠릅니다. 연애 고수였던 이들이 결혼 후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우리 집만의 파이프라인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고 소득의 최소 30% 이상은 반드시 먼저 떼어 미래를 위해 적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남기느냐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소득을 합쳐서 관리할지 따로 관리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 터지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여야 합니다. 돈의 흐름이 두 사람 모두의 눈에 투명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산과 부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신혼부부가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하며 그것을 자산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매달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은 부채이고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 자산입니다. 부자가 되는 부부는 처음에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자산을 사는 데 집중합니다. 그들은 감가상각이 심한 소비재에 돈을 쓰는 대신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오르는 우량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자기개발에 투자합니다. 남들만큼은 살아야지 라는 비교의식이야말로 부부의 재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역할 분담입니다. 한 명은 공격수, 소득 창출가 되고 한 명은 수비수, 지출 통제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둘 다 공격수만 하려 들면 가게는 방만해지고 둘 다 수비수만 하려 들면 성장이 멈춥니다. 서로의 강점을 파악하십시오. 꼼꼼한 아내가 가계부를 관리하고 결단력 있는 남편이 투자처를 발굴하거나 그 반대가 되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에게 모든 짐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독박 육아만큼 위험한 것이 독박 경제입니다.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매달 한 번 가계 재정 회의를 여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의 5년 뒤
10년 뒤 공동 목표를 숫자로 적어 내려가는 것. 이 사소해 보이는 시스템이 훗날 거대한 자산의 차이를 만듭니다. 돈은 주인의 눈을 담습니다. 부부가 함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돈만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V비전 VN에서 AI 음성 기술 체험. 관계를 회복하고 자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희생이라는 단어의 오해입니다. 많은 부부가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며 돈을 버는데 라며 자신의 노력을 희생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보상을 바라는 희생은 반드시 서운함을 낳고, 그 서운함은 상대에 대한 권리 주장으로 변질됩니다. 진정으로 단단한 부부들은 희생이 아닌 팀플레이라는 마인드셋으로 무장합니다. 팀플레이어는 내가 골을 넣는 것보다 우리 팀이 승리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내가 오늘 야근을 하는 것도, 당신이 오늘 아이를 돌보는 것도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공동의 승리를 위한 각자의 포지션 임무 수행임을 서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마인드셋 전환의 핵심은 각자 도생에서 공동 운명체로의 진화입니다. 한국의 많은 맞벌이 부부가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내 돈은 내 돈, 내 돈은 내 돈 식의 철저한 분리입니다. 생활비만 각출하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는 방식은 당장 편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에서는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라는 개념이 희미해지며 자산 형성의 시너지가 나지 않습니다. 성공한 부부들은 우리의 소득을 어떻게 극대화할까를 고민하지, 어떻게 하면 내 몫을 챙길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이 곧 가문이 성공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팀플레이의 시작입니다. 여기 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명예퇴직으로 위기를 맞았던 한 부부는 이를 팀의 전술 변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내는 비난 대신 남편이 평소 하고 싶어 했던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게 전반을 책임졌고, 남편은 살림과 육아를 전담하며 아내가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완벽한 수비수가 되어주었습니다. 2년 뒤 남편은 전문 기술자로 재취업에 성공했고, 아내는 승진했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혼자였다면 절망했겠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는 팀이었기에 이 위기를 자산 구조를 다변화하는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다 라고요. 팀 플레이어 부부는 서로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내가 실수해도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경제적 풍랑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장기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당장의 소비를 참는 고통보다 10년 뒤 함께 누릴 경제적 자유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공유하는 부부. 이들에게 돈은 더 이상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고 팀워크를 다지는 매개체가 됩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앞길을 막는 수비수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마음껏 공격할 수 있도록 뒤를 받쳐주는 든든한 리베로입니까? 마인드셋이 바뀌는 순간 통장의 숫자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오디오는 V비전 VN이 AI 기술로 합성되었습니다. 돈은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지만 역설적으로 돈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 사이의 온도입니다. 자산이 수십억에 달해도 대화가 단절된 쇼윈도 부부가 있는가 하면 월세방에서 시작해도 매일 밤 미래를 그리며 웃음꽃을 피우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의 결정적 차이는 돈을 대하는 철학에 있습니다. 성공한 부부들에게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키기 위한 성벽입니다. 그들은 돈 때문에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들만의 확고한 가치 기준을 세웁니다. 돈 때문에 사랑을 잃지 않는 첫 번째 철학은 돈의 위계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사람 이 돈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았을 때, 혹은 사업이 실패했을 때 비난보다 먼저 나와야 할 말은 당신 괜찮아?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당신 몸 상하는 건 못 봐 라는 위로입니다. 이 한마디가 무너진 배우자를 일으켜 세우고 결국 다시 일어설 동력을 만듭니다. 반대로 돈을 잃었다고 해서 배우자의 인격까지 짓밟는 행위는 돈보다 못한 관계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돈은 잃어도 관계를 지켜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관계를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남겨져도 그것은 승리가 아닌 패배입니다. 두 번째 철학은 비교하지 않는 삶입니다. SNS에 올라오는 타인의 화려한 여행 사진, 친구 부부가 샀다는 강남의 아파트, 친척 누구의 연봉 소식, 이런 외부의 소음은
부부의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철학이 있는 부부는 남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만의 속도와 우리만의 행복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남들과 비교하며 불행해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10% 성장한 우리 가게의 모습에 서로 손을 맞잡고 축하해줍니다. 부의 축적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자기만족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장기적 선택의 힘을 믿습니다. 당장 눈앞의 쾌락을 위한 소비보다 먼 미래의 안정과 자유를 위해 오늘을 절제하는 철학입니다. 하지만 이 절제가 궁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꼭 써야 할 곳에는 기쁘게 지불합니다. 배우자의 성장을 위한 교육비, 가족의 추억을 위한 여행, 부모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선물 등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쓸 때는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는 법만큼 잘 쓰는 법을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V비전 VN에서 AI 음성 기술 체험. 결국 부부의 돈 철학이란 우리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가? 에 대한 답입니다. 그 답이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라는 본질로 향해 있다면 그 부부는 결코 돈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돈은 그런 부부를 알아보고 그 곁에 오래 머뭅니다. 사랑이라는 따뜻한 토양 위에 돈이라는 단단한 걸음이 뿌려질 때 비로소 인생이라는 나무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제 다큐멘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섭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무엇입니까? 은행 잔고입니까? 아니면 곁에 있는 배우자의 손입니까? 연애 고수들이 절대 하지 않았던 단 한 가지 행동. 그것은 바로 돈을 사랑의 바깥 영역으로 밀어내 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의 불순물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사랑을 지속시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연료로 대접했습니다. 차가운 숫자 뒤에 숨겨진 배우자의 불안을 읽어냈고 통장 잔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확신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가정을 바꾸기 위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3가지 지침을 제안합니다. 첫째, 오늘 밤 식탁에 마주 앉아 돈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십시오. 비난을 멈추고 질문하십시오. 당신에게 돈은 어떤 의미야? 어릴 때 부모님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며 무슨 생각을 했어? 이 질문 하나가 배우자의 이해할 수 없던 소비 습관이나 과도한 인색함의 뿌리를 이해하게 해줄 것입니다. 둘째, 부부만의 1호 합의를 만드십시오. 아무리 화가 나도 돈으로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다. 거나 10만 원 이상의 지출은 반드시 사전에 공유한다. 같은 아주 사소하고 구체적인 규칙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약속이 무너져가는 신뢰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셋째, 오늘 당장 우리 집의 순자산을 함께 계산해 보십시오. 부채를 제외하고 우리가 가진 진짜 힘이 얼마인지, 그리고 5년 뒤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 지점은 어디인지 지도를 그리십시오. 목표가 생기면 오늘의 절제는 고통이 아니라 투자가 됩니다.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지만 생활은 숫자의 영역입니다. 감정만으로 살기엔 세상이 너무나 거칠고 숫자만으로 살기엔 인생이 너무나 건조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부부는 뜨거운 심장으로 사랑하되 차가운 머리로 가게를 경영합니다. 돈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돈을 통해 당신들의 사랑이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는지 서로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동안 혼자 고민하게 해서 미안해. 이제 우리 제대로 된 한 팀이 되어보자. 이 짧은 고백이 수십억 원의 자산보다 더 강력한 당신 인생의 반전 카드가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이제 당신들의 위대한 팀플레이를 시작하십시오. V비전 VN에서 AI 음성 기술 체험.